안녕하세요. 해외 업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메일 영어, 어떻게 하면 더 능숙하게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업무 이메일의 필수적인 기본 표현들을 실제 회화 예시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업무 이메일의 핵심은 바로 명확하고 간결한 의사소통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메일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여러분의 전문성과 회사, 이미지를 대표하는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Informal greetings, dear Mr. Smith. 스미스 씨께 이메일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인사말입니다. 공식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dear를 사용하고 뒤에 상대방의 직함 MR, M's Doctor 등과 성을 붙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정중한 표현입니다.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호 존중의 기본이 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호칭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에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Dear Ms. 김 선생님께 보통 상대방의 성별을 물을 때는 Dear Sir or Madam 또는 To whom it may concern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들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여 호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드인이나 회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을 미리 알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거나 팀 내부 이메일처럼 비격식적인 분위기에서는 Hello 이름 또는 Hi 이름와 같이 좀 더 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경계를 잘 파악하고 상대방이 선호하는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ello John. 안녕하세요 존.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캐주얼하거나 친밀한 표현인 Hey 또는 Yo 같은 표현은 업무 이메일에서는 절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비전문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메일 번론 시작 opening sentences. This is to inform you that 을 알려드립니다. 이 표현은 특정 정보나 공지사항을 전달할 때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중요한 공지, 새로운 소식, 정책 변경 등을 알릴 때 유용하게 쓰이죠. 문장 구조 자체가 간결하면서도 명확하여 메시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 변경을 알릴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회화 예시. This is to inform you that the meeting schedule has been changed to next Tuesday at 10 a.m. in conference room 3.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this may cause. 회의 일정이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회의실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Thank you for your email. 이메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이메일에 답장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중한 표현입니다. 이메일 시작과 함께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하며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메시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며 대화의 문을 부드럽게 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낸 정보나 요청에 대해 감사함을 표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화 예시. Thank you for your email regarding the project proposal. I have received it and will review it shortly. Providing my feedback by the end of the day. 프로젝트 제안서에 대한 이메일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곧 검토하여 오늘 업무 시간 내에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이 이메일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신지 여쭙니다. 직역하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영어권 문화에서는 이메일 초반에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공손한 표현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상대방의 건강이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좋은 방식입니다. 특히 처음 연락하는 상대방이나 오랜만에 연락하는 상대방에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회화 예시.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I am writing to follow up on our previous discussion about the Q3 marketing campaign and propose some adjustments. 안녕하신지 여쭙니다. 3분기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지난번 논의에 대해 후속 조치하고 몇 가지 조정 사항을 제안하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본문 요청 및 문의 requests and inquiries. Could you please send me the report? 보고서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무언가를 요청할 때 Could you please는 매우 공손한 표현입니다. Can you 보다 훨씬 정중하게 들리며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뉘앙스를 확실히 전달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항상 공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의 협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화 예시. Could you please send me the updated Q2 sales report by the end of this week, so I can include it in my presentation? 제 발표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말까지 업데이트된 2분기 판매 보고서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요청을 할 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바람이나 기대를 전달하는 매우 공손하고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명령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청을 받아들이는데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세련된 요청 방식입니다. 회화 예시.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provide the updated figures for the budget proposal as soon as possible as the deadline is approaching.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예산 제안을 위한 업데이트된 수치를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let me know your availability. 언제 시간이 괜찮으신지 알려주세요. 회의나 미팅 일정을 조율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대를 제시하여 상대방이 선택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회화 예시. We would like to schedule a follow-up meeting to discuss the project progress. Please let me know your availability next week. Perhaps Tuesday or Wednesday afternoon.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후속 회의를 잡고 싶습니다. 다음 주, 예를 들어 화요일이나 수요일 오후에 언제 시간이 괜찮으신지 알려주세요. Should you need any further informatio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 문장은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에게 연락하라는 열린 초대를 전달합니다. 고객 서비스, 파트너십, 팀 협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뢰와 지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회화 예시. I have attached the revised proposal along with the supporting documents. Should you need any further information or clarificatio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수정된 제안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추가 정보나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정보 제공 및 확인, providing information and confirmation. This is to confirm that. 을 확인해 드립니다. 앞서 배운 this is to inform you that 과 비슷하게 정보를 전달하지만 이 표현은 특정 사실, 약속, 예약 등을 확인해 줄 때 사용합니다. 정확성을 강조하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식적인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회화 예시. This is to confirm that your order 1, 2, 3, 45 has been successfully placed and will be shipped within 2 to 3 business days. You will receive a tracking number shortly. 귀하의 주문번호 마나 1345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으며 2-3 영업일 이내에 배송될 것임을 확인해 드립니다. 곧 추적 번호를 받으실 것입니다. I will get back to you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회신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하기 어렵거나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만간 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할 때 사용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기다림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해주고 무기한 기다리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상 답변 시간을 함께 언급하면 더욱 좋습니다. 회화 예시. Thank you for your inquiry about our new product features. I will get back to you as soon as possible with the detailed specifications and pricing information. 저희 신제품 기능에 대한 문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양과 가격 정보는 가능한 한 빨리 회신 드리겠습니다. 감사mek 사과, thanks and apologie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상대방의 협조를 구했거나 이미 협조를 받은 후에 감사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상황에서 아주 유용한 표현이며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회화 예시. We successfully completed the project ahead of schedule. Thanks to everyone's hard work and dedication.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cooperation and excellent teamwork. 모두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프로젝트를 예정보다 일찍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속적인 협조와 훌륭한 팀워크에 감사드립니다. I appreciate your quick response. 빠른 회신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신속하게 답장해 주었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속한 업무 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신속한 소통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긍정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회화 예시. I appreciate your quick response to my urgent request. Regarding the client presentation, your prompt assistance was invaluable.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저의 긴급 요청에 대한 빠른 회신 감사합니다. 귀하의 신속한 지원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I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했거나 실수를 했을 때 사과하는 표현입니다.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정중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죄송함을 넘어 상대방의 불편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화 예시. There was an unexpected technical issue that caused a slight delay.
in processing your request. I sincerely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this may have caused, and we are working to resolve it swiftly.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귀하의 요청 처리에 약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했을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emory closings. Best regards. 안녕을 빌며 가장 일반적이고 격식 있는 마무리 인사 중 하나입니다. 어떤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페셔널하고 정중한 인상을 줍니다. 친밀도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Kind regards. 안녕을 빌며 Best regards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는 표현으로 역시 정중한 마무리에 적합합니다.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큰 차이 없이 사용됩니다. 영국에서 좀 더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Sincerely. 진심으로. 특히 공식적인 문서나 처음 연락하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좀 더 진정성 있고 진지한 느낌을 주며 공신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매우 격식 있는 마무리 표현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메일의 내용이 감사 표현이 주를 이루거나 어떤 도움이나 정보를 받은 후에 이메일을 마무리할 때 사용합니다. 짧고 간결하지만 예의를 갖춘 표현이며 마무리 인사의 역할과 감사의 표현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때로는 many thanks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명 signature. Your name. Your company. Is best regards. Alisa Kim, Marketing Manager, ABC Corporation. Phone 82 Terday 1234-5678. Email Alisa, Kimabc Corp. Call website www.abccorp. Call 이메일의 마지막은 전문적인 서명으로 마무리됩니다. 서명은 여러분의 이름, 직책, 소속 회사명, 그리고 연락처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메일 서명은 마치 여러분의 비즈니스 명함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은 받는 사람이 여러분을 쉽게 식별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깔끔하고 통일된 서명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및 추가 팁. 오늘 우리는 업무 이메일의 기본 구성 요소와 상황별 유용한 표현들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격식과 어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몇 가지 팁을 기억해 주세요. 이메일은 여러분의 업무 방식과 전문성을 반영하므로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목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이메일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Meeting request, Project X discussion on Q4 strategy처럼 핵심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만 보고도 이메일의 중요도와 내용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본문은 간결하고 핵심 위주로 핵심 내용을 먼저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설명을 덧붙이세요. 한 문단에 하나의 주요 아이디어를 담는 것이 좋으며 긴 문장보다는 짧고 명확한 문장을 선호합니다. 문단을 나누어 읽기 쉽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며 글머리 기호 블렛 포인트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첨부 파일 언급하기. 첨부 파일이 있다면 본문에 I have attached the report for your review 또는 Please find the attached document for your reference 와 같이 명확하게 언급해 주세요. 상대방이 첨부 파일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친절한 방법입니다. 파일 이름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타 및 문법 확인은 필수.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오타와 문법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여러분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메시지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작성 도구나 교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절한 수신인 선택. 이메일을 누구에게 보낼지, CC와 BCC를 누구에게 넣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CC는 정보 공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BCC는 수신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합니다. 불필요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중요한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Call to action 명확히 이메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답변, 검토, 행동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